요즘 뜨는 인도 시장. 남들 다 산다고 무작정 인도 주식 직접 사고 계신가요? 환율 변동과 뻥튀기 회계 장부에 내 피 같은 돈이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인도 14억 소비 시장의 폭발력을 가장 안전하게 빨아들이는 글로벌 거인 올라타기 전략.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의 소비 시장이 무섭게 팽창하고 있어요. 14억 명이라는 압도적인 인구수는 그 자체로 거대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잡으려고 인도 주식 시장에 직접 뛰어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화려한 경제 성장 뉴스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은 인도 내수 시장을 공략할 때 절대 정면 돌파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방어적인 우회 전략을 사용하죠. 우리가 인도 주식을 직접 사면 안 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이유와 그 완벽한 대안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인도 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무서운 장벽은 바로 루피와의 가치 변동성이에요. 활리스크라고 부르죠. 인도 현지 주식이 20%, 30% 올라서 계좌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만약 그 사이에 신흥국 경제의 위기가 와서 루피와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나중에 주식을 팔고 원화로 바꿀 때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미국 달러와 다르게 신흥국 통화는 글로벌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가치가 널뛰기를 합니다. 거대한 자본과 환율 방어 시스템이 없는 개인 투자자가 이 무서운 환율 변동성을 맨몸으로 견디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정보의 심각한 비대칭성과 현지 기업들의 회계 리스크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미국 우량 주식들은 분기마다 실적 발표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이 현미경처럼 분석을 하죠. 하지만 인도 현지 기업들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정확한 기업의 재무 상태나 내부 악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부 규제가 떨어지거나 다소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가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주가가 반토막 나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곤 하죠. 내 돈이 들어간 회사가 진짜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장부만 예쁘게 꾸며낸 것인지 한국에 앉아서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암초는 인도의 폐쇄적인 금융 시스템과 까다로운 규제 장벽이에요. 인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특정 산업군에서는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철저하게 정해져 있고 세금 제도나 자본 유출입 규제가 수시로 바뀌어서 투자 수익을 온전히 챙겨서 한국으로 가져오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이런 겹겹의 규제 장벽과 보이지 않는 수수료들을 전부 감당하면서 굳이 인도 현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전략이랍니다.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해야 해요. 그렇다면 인도 소비 시장이 팽창하는 혜택만 쏙쏙 빼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방어적이면서도 극도로 효율적인 경로는 바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종목명과 티커를 알려드릴게요. 인도 음료 시장을 장악한 코카콜라 티커 KO, 이커머스와 클라우드로 인도를 선점한 아마존 티커 AMZN이 대표적이죠. 특히 힌두스탄 유니레버를 통해 인도 필수 소비재를 장악한 유니레버의 경우 미국 증시 상장 주식인 티커 UL 외에도 본국인 유럽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요. 미국에 상장된 유니레버 ADR 주식은 보관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일반 해외 계좌를 통해 유로화나 파운드로 유럽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환전 수수료와 거래 비용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답니다. 왜 이런 다국적 기업이 인도 투자의 정답일까요? 이들은 어설프게 몇 년 전에 인도에 진출한 게 아니에요. 코카콜라나 유니레버 같은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도의 구석구석, 아주 작은 동네 구멍가게까지 현지 유통망을 촘촘하게 장악해 두었죠. 인도의 14억 인구가 매일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비누로 씻는 모든 일상 소비 과정에서 이 글로벌 거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인구가 팽창하고 중산층이 두꺼워질수록 발생하는 인구 배당 효과를 이들이 고스란히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이 기업들의 주주가 되기만 하면 그 엄청난 과실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나눠 가질 수 있어요.
다국적 기업 간접 투자의 진짜 강력한 무기는 바로 대체 불가능한 방어력에 있어요. 앞서 제가 경고했던 루피와 환리스크나 복잡하고 불투명한 회계 규제 같은 끔찍한 문제들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글로벌 본사의 초일류 재무 전문가들이 고도화된 해칭 시스템으로 인도 현지의 환율 변동성을 알아서 방어해 줍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투명하고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울타리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계 조작 리스크도 차단되죠. 개인 투자자가 머리 싸매고 고민할 일들을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대신 다 해결해주고 우리는 달러로 안전하게 배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제부터는 수익률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줄 고급 팁을 알려드릴게요.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많이들 모으시는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지수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특정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너무 기형적으로 쏠려 있어요. 기술주 위주로만 계좌가 꽉 채워져 있다면 금리가 오르거나 시장이 흔들릴 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내 계좌에 담을 때는 이 편중된 빅테크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묵직하게 잡아줄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인프라 자산을 찾아야 할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빅테크 쏠림을 보완하면서 인도와 신흥국의 인프라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가 발전할 때 가장 폭발적으로 돈이 몰리는 분야는 바로 데이터 센터, 도로, 전력망 같은 인프라 섹터예요. 인도 인프라에 집중하는 INXX 같은 액티브 ETF는 전문가가 우량 기업을 선별해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었죠. 운용 수수료는 0.85%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배당 성장까지 챙기고 싶다면 글로벌 유틸리티 ETF를 묶어서 추천해드려요. 전 세계 신흥국 전력과 가스를 공급하는 VPU나 XLU 같은 유틸리티 ETF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해보세요. 인프라의 강력한 자본 성장과 유틸리티에 마르지 않는 배당 성장이 만나 계좌에 완벽한 방어벽을 세워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무 조율 시뮬레이션이에요. 다국적 기업을 통해 미국 증시에 우회 진입하면 세금 관리가 엄청나게 유리해집니다. 계산해 볼까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에 250만 원까지 공제되고 그 초과분에만 22%가 부과되죠. 만약 혼자 주식을 팔아 1000만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250만 원을 빼고 남은 750만 원에 대한 세금 1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배당금 200만 원은 15.4% 원천징수로 끝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죠. 여기서 초강력 절세 꿀팁. 배우자와 계좌를 공동명의로 하거나 자금을 나누어 투자해보세요.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가 인당 250만 원씩 총 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방금 전 1000만 원 수익에서 500만 원을 공제받으니 세금이 110만 원으로 줄어들어 가만히 앉아서 55만 원을 아끼게 되는 마법이 일어난답니다. 아우트로 훅. 오늘 설명해드린 다국적 기업 우회 투자와 부부 공동명의 세금 시뮬레이션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힌트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14억 인도 소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소비재, IT, 인프라 중 어떤 분야의 다국적 기업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만의 통찰력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